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아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산이 준비하셨죠? 네,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소식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총장이 공석이 된 지 55일 만에 비로소 후보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법무부가 차기 총장 후보 10명을 추천위원들한테 전달을 했고요. 예. 추천위원들이 29일 회의에서 3명 이상을 선택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다시 전달을 하면 나중에 또 대통령 임명을 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감안을 하면 한 달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는 10명이 추려졌는데 어이구, 많네. 예, 국민 청거 절차를 그대로 거의 따랐다라고 볼 수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후보군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뉴스의 비밀, 모호함과 답정너 중 어느 것이 모호하다는 건지 답정너식으로 말할 수밖에. 제가 좀 뇌 회로가 지금 꼬이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따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모호한 답정너 자, 같네요. 네. 네. 예. 후보자 10명 어떤 사람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게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는 게 시드 배정을 하는 것처럼 시드 배정. 네,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글쎄. 조짤 때 예. 네, 그룹을 뭐 A 그룹, B, C, D 이렇게 그룹을 짜놓고 거기서 또 뽑아가지고 조추첨을 하잖아요. 예. 마치 시드가 A, B, C, D 그룹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예. A 그룹은 유력 선발 주자입니다. 유력 선발 주자. 네, 현재 대검 차장 검사인 조남관 차장, 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어허. 김호수 전 차관 이렇게가 A 그룹. A 그룹. 예. 그리고 B 그룹 무난한 제3카드. 요거는 네. A 그룹의 대상자가 없을 때는 그렇죠. A 그룹이 워낙 이제 호불호가 엇갈리기 때문에 예, B 그럴 땐 그룹은 무난하게 무난한. 간다. 네. 예. 구본선 광주고검장, 예.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예.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네. 여기가 B 그룹 또요. 그리고 C 그룹 다크호스입니다. 근데 논란은 있을 수 있는 인사입니다. 예. 한동수 대검찰청 부장. 아하. 여기는 좀 친정권 라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또 외부 인사로 감찰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반대편은 이제 오인서 수원고검장인데 예. 이 오인서 고검장이 바로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버린. 예, 본인이 넘겨가지고 예. 이 심의를 앞당겨버린 예. 그런 인사가 되겠죠. 예. 그리고 D그룹은 저는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다크호스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예.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반윤석열이라고 대표적으로 일컬어졌던 검사였죠. 예. 거꾸로 반대파는 누구냐? 법무연수원에 가 있는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국민 천거 절차에 이 두 사람이 다 들어갔고 예. 그대로 일단 추천위원회로 넘겨졌다. 예. 이게 오늘 또 화제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룹별로 경쟁이 붙고 나중에 답이 안 나면 그룹 간에도 경쟁이 붙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룹 간 경쟁이 더 치열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A그룹 그 유력 주자들부터 후보들의 장단점 비교해 주세요. 사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임은정, 한동훈 이 두 사람은 컷오프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 그래서 사실상 경쟁률이 10대 1이 아니라 8대 1이 아닐까. 예. 이게 좀 평이하게 예측하자면 그렇습니다. 물론 네. 뭐 예상을 깨는 시나리오도 배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근데 이게 검찰 조직이라는 데가 기수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이 두 사람은 사실 뭐 한동훈 검사장이 좀 더 기수가 높긴 하지만 지금 이 검찰총장의 언급이 될 기수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면 검찰 조직은 그야말로 엄청난 회오리가 2번 연속 걸쳐서 불어닥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에 이어서. 예. 그러면 차라리 그게 날 수도 있겠고 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한번 뭐 해보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제가 총장할 때 선배 동기 검사들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좀 관행이 깨졌습니다. 예. 그 뭐 남아 있는 사람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번 열심히 선배가 하셨습니다. 와서 총장하는데 그게 뭐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겠어요? 이번에야말로 다 집에 가야 될 수가 있어요. 예, 계속하세요. 예, 그리고 유력 주자 3명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빅3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권의 신망이 두텁다. 아하. 이것이 이제 장점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단점은 현재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중단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어서 이제 기소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면 또 복잡해져요. 예, 그리고 이제 조남관 대검 차장 같은 경우는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텁고 현재로서는 검찰 독립성의 상징처럼 돼 있는 인물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윤석열 총장 징계 철회 요청이라든지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불기소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권의 시선이 껄끄럽다. 예. 이게 단점으로 거꾸로죠. 이성윤 지검장하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김호수 전 차관인데 정권의 코드가 맞고 그리고 3명 장관과 연속으로 같이 해왔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겠죠. 네. 그리고 검찰개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아하.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이 역시도 이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관련자다라고 예. 지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독립수사팀을 구성해서 윤 총장이 지휘를 못하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예. 이제
이성윤 지검장과 비슷한 친정권 논란이 일단 있는 것이고 아까 기수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 김호수 전 차관이 윤석열 전 총장보다 3기수가 높아서 예. 너무 기수가 높아서 또 인사 적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또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C그룹에 제가 분류를 했었던 한동수, 오인서 이 두 사람은 좀 그래도 너무 파격적이지 않을까. 이 두 사람까지도 다 추려져서 네. 경쟁률이 6대 1로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아하. 하는 것이죠. 파격적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오인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 다 어떤 정권에 대한 수사, 한쪽은 정권에 대한 수사, 예. 한쪽은 좀 친정권 예. 이런 이미지가 강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인사들에 비해서는 좀 유명세라든지 예. 뭐 인지도 이런 것들이 좀 낮다라고 예.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무게감이.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B그룹의 무난한 인사들도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천위원회 29일부터 열린다죠? 네, 29일 오전 10시에 1차 회의가 열리는데 한두 번 더 추가 개최될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만큼 논쟁이 치열할 수 있다는 거고 네. 특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들하고 외부 당연직 위원들 간에 좀 갈리지 않는가 아하. 이런 예측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어차피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예. 위원회는 3명 이상 정도 추천할 수 있는데 네. 전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면은 양쪽에서 다 그럼 이 사람만큼은 떨어뜨리자. 예. 그래서 한 2명 정도는 안 넣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을 넣어줄 테니까 저 사람 또 넣어달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성윤 조남관이 가장 두드러지는 인사라고 했을 때 예. 둘 다 후보자에 포함이 되거나 예. 둘 다 탈락하거나 아하.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 일종의 뭐 균형 전략이 있을 것 예,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측도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계속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할지 결정을 한다면 언제쯤 마음을 먹을지 이런 것도 또 변수가 될 것 여기서도 같습니다. 또 전략적 모호성이 나오네. 그 말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솔직히. 자, 박범계 장관이 검찰총장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언급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듣고 가시죠. 그래도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죠. 네, 국정 철학. 이건 뭔 뜻입니까? 이게 이제 국정 철학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대통령이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거냐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검찰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임명해야 될 거 아니냐. 예. 이 양면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추가로 박범계 장관이 해명한 것이 정치 검찰의 탈피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염원이었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것도 애매한 게 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탈피를 정권 코드 인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이 그 코드가 정치 검찰 탈피이기 때문에 친정권 인사로 가는 게 이 코드를 탈피하는 것인지 네. 이것도 애매하다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말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예,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은 이제 대통령의 철학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철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짚고 갈 필요가 있겠고 일단 검찰총장은 중립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정무직이랑 동일시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과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 관련한 국정 기조가 반영이 또 되는 게 정권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예. 하는 두 가지의 결국 원론적인 것을 좀 짚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찰 얘기만 하면 무슨 선문선답하는 게 좀 머리가 복잡해져요. 예, 계속 한번 달아보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빙하가 준비한 세 번째 소식 준비해 주시죠. 이 김어준 뉴스의 비밀, 너는 누구 편이냐인데요. 네. 예, 김어준 씨 문제가 계속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장애인 비하 논란 뭐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논란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추 장관 뭐라고 한 겁니까? 일단 지난번에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 관련 논란이 이제 큰데 네. 이것은 언론의 상업주의가 문제인 것이다라면서 외눈으로 보도하는 다른 언론과는 달리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다. 네. 즉 다른 언론들이 이상한 거지. 김어준 씨가 하는 그 뉴스공장은 정론을 펼치고 있는 거다. 이런 똑바로 취지로 제대로 보는 언론이다. 네, 그렇게 썼는데 네. 이 정의당 장혜연 의원이 여기서 외눈이라는 대목에 대해서 이것은 네. 장애 혐오 발언이니까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장혜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도 이것은 수준 이하의 표현이다.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까지 그냥 했으면 또 하루짜리 논란이 됐을 텐데 예. 추미애 전 장관이 오늘 반박을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이 글이 상당히 뭐랄까 인상 깊은 그런 글인데요. 예. 이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것까지 예로 들면서 예. 외눈이라는 게 뭐 그런 혐오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다. 국어 사전에도 있는 단어다. 그러니까 장 의원하고 이 의원이 문맥을 오독해서 내 뜻을 왜곡한 것이다. 예. 진실에는 눈 감고 기득권과 유착돼서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시민의 알 권리에 충실한 진실 보도 자세를 견지해온 뉴스공장이 폐지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애써 외면하고 예. 팩트 체크는 관심이 없이 노골적으로 정치하는 언론들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일부러 나한테 그러는 거냐 뭐 이렇게 반론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또 굉장히 어떤 그 지적에 대해 가지고 좀 발끈한 그런 어떤 느낌이 전해오네요. 자, 반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한 의원들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는 추 전 장관이 놓치고 있는 본질은 비하, 차별, 혐오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을 지적을 받았는데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온거집일 뿐이고 지혜롭지 않은 태도이다. 이렇게 일침을 놨고요. 네. 장영 의원이라는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눈이라는 단어를 양눈보다 가치가 덜한 것, 편향적인 것 이런 걸 비유하는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그게 부적절한 거다. 예. 이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 한마디면 끝날 일 아니냐. 이렇게 예. 또 반론을 폈기 때문에 예. 이게 또 상당히 또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논란이 확대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거 굉장히 시끄러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어떤 본질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또 이래 반박하면서 고집 피울 일은 또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외눈이라는 표현을 굳이 써야 될 필요는 없었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외눈, 양눈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기성 언론들의 뭐 기울어진 농장이라든지 흔히들 쓰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균형을 맞춘다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예. 굳이 이제 외눈, 한쪽 눈이 어떤 안 보이는 상태를 어떤 좀 낮은 가치를 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쓴 것은 제가 볼 때도 그대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 표현이 옳은 말을 해도 표현이 잘못됐으면 사실은 원래 주장의 취지가 훼손되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에 대해서는 원래 자기 주장과 별개로 이제 성찰해야 될 지점이 있다. 저는 예.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주장 자체는 맞는 거냐라는 의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과연 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은 이 시민의 알 권리에 충실한 진실 보도 자세를 견지해 온 것이냐. 예.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언론 상업주의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이 시민의 공익을 우선하는 유일한 시민의 방송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김종대 뉴스업도 있습니다. 네, 아니, CBS도 글쎄, 있고. 저도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네, 우린 뭐가 됩니까? 예.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예. 볼 때 뉴스공장이라는 그러한 이제 어떤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의 태도는 정파적 상업주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게 진단하시네. 야당이 막 이렇게 뭐 김어준 씨 하차를 요구하거나 뭐 TBS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너무 강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언론 자유를 이제 억압하는 일이 될 수가 있지만 동시에 저널리즘이라는 기준에서 뉴스공장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이런 보도들이나 또는 방송들이 예. 과연 공정한 것이었냐도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뉴스공장과 김어준 씨가 다 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언론 자유를 위축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접근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예. 이걸 마치 우리 편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지금 이 논란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한쪽이 옳고 한쪽이 그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단언해서 얘기하는 단언해서 얘기하는 네. 거. 여러 그러니까 가지 유일하다 네. 이런 표현 굉장히 확정적이고 그렇습니다. 단언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얼핏 보면은 다양성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하나의 정답을 향하고 있는 예. 그런 논의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분들이 다 선거에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예. 좀 감안해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선거에 관심 있는 거 하고 이거 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편한테 어필하기 위한 얘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아하. 네. 어쩌면은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어떤 자산을 만드는 거네요. 추미애 전 장관은 알겠습니다. 대권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좀 같이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전당대회 나가는 의원들입니다. 빙하가 준비하셨는데 말 많고 탈 많은 백신 소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백신 뉴스의 비밀. 네. 누가 백신 불안을 말하였는가? 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이 언급을 했고 네. 또 홍남기 총리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대국민 담화를 이렇게 냈는데 무슨 일인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세계 각국이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다. 예. 이런 이제 국제 정치의 현실들을 이제 언급을 했고요. 예.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국내적으로 단합해야 된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서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즉 11월 집단 면역의 달성이라는 이 목표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네, 이 태도를 보이면서 예. 이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를 좀 제고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담긴 발언이었다라고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거 참 뜻밖이고 또 반가운 어떤 소식인데 그동안의 백신에 대해서는 뭔가 좀 왠지 정부가 자신 없는 것 같다. 이런 태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싹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계기가 된 게 사실 그동안은 이제 좀 백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자신이 없는 태도였을 수가 있는 게 예. 예를 들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여기서 몇 차례 얘기했지만 백신 스와프도 언급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지하에 사실은 이제 좀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좀 불안감이 제고된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 뭐 부스터샷을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 뭐 유럽에서는 막 18억 회분을 막 도입한다고 하고 새로 네. 계약했다고 하고 이거 우리 물량 조달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불안했던 게 사실인데 예. 그런데 주말에 이 파이자 백신을 2천만 명분을 추가 계약을 했다 우리가 이 뉴스가 대단하네. 나오면서 좀 좋습니다. 상황이 좀 뒤집어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죠. 자, 오늘 홍남기 총리 대행도 백신 감염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는데요.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총 1억 9,200만 회분,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배,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 명의 약 3배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4월 25일 현재 정부가 제약사와 계약한 백신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홍남기 총리 대행 목소리 들으셨는데 저분 목소리 들으면 항상 무슨 웅변하시는 아주 그 지사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뭔가 급해 보이고 급박한 상황인 것 같고. 예, 네. 아주 결연한 뭐 대선 출마하는 목소리 같고 그죠? 또 그러십니까? 한쪽에서는 몰아가기. 네, 강원도지사로 나갈 것이다. 무슨 뭐 선거로 나갈 그렇습니까? 것이다. 자꾸 야당이 공격하는데. 예, 이 목소리가 좀 상기돼 있고 옛날에 그 고대 그리스에선가 그랬나요? 고대 그리스. 마라톤 전투 끝나고 이제 예, 전령이 와가지고 이겼다고 예, 그런 그렇게 전하는 그런 목소리?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긴 예, 합니다. 그 오늘 그 발언의 요점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파이자 백신의 2천만 명분 추가 계약 사실을 이제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언론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는 바이지만 실제로 그러면 이게 계약은 했는데 실물이 우리 손에 언제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4월 25일 현재 정부가 제약사와 계약한 백신 도입 예정 물량 중에 지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아라고 지금 얘기하는 걸 들으신 거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일각에서 백신 가뭄 등을 지적하면서 국민께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미국, 영국 이거는 백신 제조국이죠.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 아주 특이하게도 백신을 조기 확보하는데 좀 특별하게도 성공한 국가 예. 이런 데를 제외하면 우리가 그나마 백신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예. 안심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진즉 좀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쨌든 간에 설명은 시원시원합니다. 자, 지금 그 국내 노바백스사 CEO가 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이 스탠리 워크 노바백스사 CEO를 접견을 해서 어허. 우리나라와 노바백스사의 백신 생산 협력 관계 확대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라는 건데요. 예. 결국 노바백스에서 이제 가장 이제 관심사인 것은 기술 이전을 통해서 국내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식약처는 오늘 국회에서 이 노바백스의 경우에 백신 사전 허가 상담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예.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기술 이전 받아서 이제 생산할 거니까 예. 이 생산 절차라든가 생산을 위한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일정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예. 근데 이게 또 지금 말씀드린 게 사전 허가 상담이라는 게 또 본격적으로 이렇게 생산 절차에 들어갔다거나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아직 좀 생산에 시일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도 계속해서 이제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다라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허. 이 대목도 좀 불안을 덜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소식 많네요. 자, 이런 소식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백신에 대한 불안 해소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그동안의 불안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면 부스터샷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 물량이 이제 좀 부족할 수가 있고. 자, 청취자분들 위해서 부스터샷 뭔지 그거 한 번 더 설명하고 가세요. 부스터샷이라는 것은 네. 지금 백신이 일반적으로 2번을 접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접종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니까 2번 접종한 걸로는 첫째 이제 이 항체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기에 이렇게 위력이 없어질 수가 있다라는 네. 점. 둘째,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능력을 또 키워야 된다는 점.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3차 접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얘기죠, 이게.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 이겨낸 얘기인데 예.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제약사 측에서 이렇게 부스터샷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예. 미국의 이제 그 방역 당국, 그러니까 CDC나 이런 데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래서 결론은 아마 이제 가을이 되기 전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아하. 만약에 이렇게 3차 접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즉 2번 맞아야 될 거를 3번 맞아야 되니까 예. 백신이 앞으로 1.5배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미국만 그런 상황이 될 것이냐?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도 따라갈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그러면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예. 그 백신 물량이 있는 거냐? 이 아하. 의문이 지금까지 제기가 되었던 거죠. 예, 이렇게 하면 백신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렇죠. 예, 또 근데 그러고. 파이자 백신을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는 부스터샷까지 사실은 고려해 봤을 때 충분한 물량이다. 충분하다. 우리도. 그렇죠. 예. 3차 접종까지도 사실은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백신의 확보한 총량이 9,900만 회이기 때문에 네. 9,900만 명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어쨌든 이 추가 계약으로 해결이 됐고 두 번째는 백신이 2분기까지는 어쨌든 도입 물량이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2분기에 뭐 1,100만 명을 맞출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의 쟁점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2분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3분기부터의 일정은 사실은 제대로 이제 잡혀 있는 게 없거든요. 네. 3분기 중에 들어온다만 있지 나머지 백신들이 네. 최소한 몇 월 달에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급 불안이 온 상황에서 3분기부터의 백신 수급이 제대로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파이자하고 이 물량을 원래 계약한 물량을 조기에 좀 더 들여오게 할 수 없는지를 이제 좀 협상을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협상에 실패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정부 입장은 아까 들으셨듯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즉 지금까지도 계약한 내용과 다른 그런 일정으로 들어온 백신은 없기 때문에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그것도 사실 좀 불안할 수 있다면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 모더나 이런 백신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을 또 추진 중이기 때문에 예. 물량 조달에 훨씬 더 용이하다. 아하. 이 점도 고려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불안 요소가 이미 확보된 백신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이제 남은 문제예요. 아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해결할 거냐가 관건인 거죠. 국민들이 갈수록 백신에 대해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백신 접종받겠다는 수치가 높았는데 60%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불안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신 접종 동의율이 말씀하신 대로 60% 아래로도 막 나오고 이러는데 예. 여기다가 이제 이 주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안 아닙니까? 예. 근데 마찬가지의 불안이 이제 얀센 백신에도 있는 건데 얀센 백신도 지금 미국에서 어쨌든 제한적으로 접종을 허가했기 때문에 예. 우리도 이제 다음 달에 이 얀센 접종을 재개하는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백신에 대해서 사실은 불안을 해소해 줘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신이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를 투명하게 가르쳐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국가가 이것을 얼마나 보상해주고 피해를 좀 감경해 줄 것이냐 예. 책임져 줄 것이냐 이 대목이거든요. 그 대목이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그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네. 일단 여당은 부작용이 의심이 되면 우선 긴급지원제도 등을 활용을 해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예. 사후에 백신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라라고 지금 예. 정부에 요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손질이 되느냐 이걸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결국 이 백신 불안이라는 게 우리가 막연히 갖고 있는 불안도 있지만 정치권이 키운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예를 들면은 보수 야당의 경우에는 지금 과도한 측면까지 사실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정부가 밝힐 수 없는 이 제약사와의 계약 내용까지 다 밝히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 계약을 밝히지 않으면은 마치 정부가 엄청난 걸 숨기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니까 아하. 이런 접근이 부적절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의 러시아 백신 도입 촉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가 당신은 뭐 이 방대본에 제대로 오지도 않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예. 반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백신이 대권 경쟁에 활용되고 있는 이런 느낌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러면 사실은 백신 문제가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또 불리한 것은 뭐 축소하고 유리한 것은 크게 키우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것은 이런 여당 내부의 이런 혼선까지도 겨냥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럴 것이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뭐 자세히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신뢰도 예.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이대로 가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스푸트니크에 대한 신뢰도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잘 따져보면 사실 두 가지가 같은 벡터 바이러스 유형의 백신인데 예. 이때까지의 데이터 공개라든지 또 실제로 인류가 맞아가면서 보여줬던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 사실 스푸트니크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검증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쟁화되고 부추겨지면서 예. 자칫하면 스푸트니크보다 더 못 믿을 백신이 되어버리는 예. 이 현상은 결국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정치권에서 좀 책임 있게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푸트니크가 스투피드 백신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검증을 제대로 안 하면. 스피드. 네. 예. 앞에 한 글자만 같네요. 예. 야. 그러니까 라임이 안 그런 차이가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저 순서가 오면 두 분은 뭐 저 백신 맞으실 거죠? 아니 당연하죠. 네. 예. 근데 이제 순서가 빨리 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저희는 네. 상당히 젊지 않습니까? 예. 김종대 전 의원과는 달리. 언젠가는 와요. 네, 저희는 너무 젊기 때문에. 김종대 씨보다는 한참 후순이죠. 네,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몸으로 실천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